오늘 책의 제목은 그렇게 오래된 책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디맨드라는 책이고, 디맨드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요구하다. 그죠? 요구하다. 이 사람은 이제 요구하다. 또 다른 말로 이제 수요라고 봤어요. 수요. 네, 수요. 이 책은 쭉 보면 뭐 기존의 마케팅 책이랑은 뭐 읽어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이 책은 어떤 뭐 시어리 뭐 이거보다는 사례 중심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들하고 또 모르고 있는 사례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디맨드 관련해서 책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그 와인 협회에서 그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와인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디맨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와인 시장에 디맨드, 즉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이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많이 안 나오죠. 옛날만큼 양적 시장에서는 새로운 걸 되게 많이 원했어요. 그만큼 주기도 빨랐고요. 그죠? 새로운 차, 새로운 집, 그죠? 새로운 패션,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패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신상이 나오잖아. 4개로. 왜 이렇게 나오죠? 계절의 변화 때문에 나오죠. 또요? 계속 신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유행. 또요? 이 디맨드라는 책을 토대로 본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 뭐예요? 구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뭐 거위털 파카 뭐 이런 거 많이 입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몇 해 전만 해도 모직 옷이 또 유행이었고요. 유행이었냐면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수요를 미리 알아챈 사람들. 미리 알아챘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만들었을까요? 만든 부분도 되게 많고 미리 알아챈 부분도 많이 많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수요를 창출하는 거고, 또 뭐 아이폰 같은 경우 뭐 아이폰 5, 6, 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뭐예요?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왜? 6가 나오면 6 너무 좋아, 5 대비해서 너무 좋아. 그럼 당연히 5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죠? 6로 가든 아니면 7으로 가든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본주의란 앞으로만 가는 열차예요. 정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설국열차처럼 계속 가야만 뭐예요? 가야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쓰게 되면 뭐 하죠? 우리 이제 그 열차가 광속으로 너무 달리면 과열될까봐 뭐야?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고 뭐를 매겨서 속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너무 느리게 가면 뭐야? 불황인기다. 그죠? 지금 전반적으로 그 시장 열차가 속도를 많이 줄이고 있는 거죠. 자, 이 책의 저자는 제가 에이드리언 슬라이워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은 제가 2권 했어요. 예. 하나는 프로필 레슨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수익지대. 그 다음에 오늘 3번째 이분의 책을 하는데, 오늘은 디맨드. 3권이 관련이 있죠. 이 책을 읽어도 이 사람은 이 중심, 그러니까 에이드리언은 프로핏 이쪽 분야의 전문가예요. 수익. 그렇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은 제가 앞서서 강의한 프로필 레슨하고 그 다음에 수익지대라는 책을 읽어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비슷한 뷰를
디맨드라는 걸로 다시 쓴 거 같다라는 생각밖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에이드리언스럽게 책을 썼구나. 근데 좀 사례가 많아, 이 책은. 네. 자, 일단 이 사람이에요. 워낙 유명한 구루이자 또 컨설턴트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수익 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자로 통하고 있고 책도 많이 쓰셨고요. 일단 우리가 디맨드,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돈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도 일종의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죠. 디맨드 하는 게 있죠. 일단 직장인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돈을 모은다. 그죠?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요. 그렇죠.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욕구를 컨트롤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외식 줄이고, 그죠? 뭐 줄여서 뭐야?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장사꾼은 돈을 벌죠. 어떻게 벌죠? 상품에 대한 어떤 수익을 이익 붙여서. 장사꾼이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익스체인지예요. 이제 물물 교환을 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 물물 교환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죠? 수요를 결정적으로 막 일어나게 했던, 옛날에는 보세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자급자족을 했을 땐 내가 쌀 농사도 짓고 돼지도 키우고 모직으로 옷도 하고 뭣도 하고 내가 다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나오죠? 전문가의 시대가 아니잖아.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잘하는 거지 뭘 잘하지 않거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쌀만 키운 거야. 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쌀만 막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잉여라는 게 만들어지죠. 잉여. 그렇죠. 잉여. 그렇죠. 이런 얘기 엊그저께 저 홍대 이렇게 지나가는데 잉여 인간이라는 무슨 연극을 하더라고. 잉여 인간 어때요? 남아 도는 인간. 그죠? 필요 인간이 아니라 잉여 인간. 그러니까 잉여 쌀이 만들어지니까 이건 얘한테 큰 의미가 없죠. 밸류적으로. 내 식구 5명 먹고도 돈이 남아서 뭐야? 아니, 쌀이 남으니까 뻥튀기를 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0가마에서 5가마는 자기가 쓰고 5가마는 필요가 없어서 5가마를 갖고 가는데, 어떤 애는 또 돼지만 키우는 애가 있거든? 얘는 돼지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 쌀 5가마, 너 돼지 10마리. 근데 얘한테는 잉여고 얘한테는 돼지가 잉여죠. 동시에 얘는 쌀에 대한 뭐가 나요? 결핍. 그죠? 얘네들이 그래서 뭐예요? 상호 익스체인지를 한 거예요. 상호 간의 가치가 다르지만 뭐예요? 물물 교환을 통해서 했죠. 근데 요렇게 하니까 요 공간이 사람들이 나는 옷이 많어, 나는 뭐가 많어, 나는 뭐가 많어, 여기서 파악한 거예요. 막 이런 걸. 이걸 뭐라고 하죠? 이 공간은? 그렇죠.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켓. 그래서 언제나 시장은 교차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마켓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어떨 때는. 왜요? 그죠? 또 교환을 할 때 가치 교환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가 개입했을까요? 그래서 누가 개입했냐면 유통도 있겠지만 바로 돈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꼭 돼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뭐야? 돈이랑 교환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돈은 뭐야? 내가 무엇과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되게 편리한 도구거든. 그러면서 이 돈을 관리하는 뭐야? 은행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은행은 당연히 정부로부터 뭐야? 위임을 받는 데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막 했는데 만약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뭐야? 여기서 생산나는 모든 것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촉진되고 잘 되고 익스체인지가 잘 돼야 돼. 이런 행위를 모든 걸 뭐라고 해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그러니까 장사꾼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원가가 500원 들었어. 근데 거기 노동력 내 거 집어넣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쁜 접시에 담아가지고 웃으면서 주면 1200원.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 가지고 뭐예요? 1200원 뭐 이 사람이 얼마 남은 거예요? 제 원가 빼고. 700원 남은 거죠. 700원 이 사람이 뭐야? 소득이죠. 근데 거기다가 뭐야? 맛살을 집어넣었어. 그럼 당연히 뭐예요? 맛살 떡볶이. 그럼 당연히 뭐야? 이거보다 더 맛나겠죠. 그죠? 그러면 뭐야? 1,500원. 근데 떡볶이인데 되게 분위기가 좋은 데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했어. 그럼 분위기 값도 내야죠. 그죠? 이게 다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장사에선 익스체인지. 상호, 매매라는 거지. 지금 집이 안 팔리는 게 매매가 안 되잖아요, 매매. 그죠? 근데 사업가는 돈을 만들죠. 이 얘기는 뭐죠? 돈을 만든다라는 건 뭐예요? 경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의 톤으로 본다면 돈을 만든다? 수요를 만든다. 그죠?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요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직장인 아니죠. 스티브 잡스가 장사꾼 아니죠. 그죠? 왜 장사치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너무 폭리를 취하면 장사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업가들을 보면 사고 싶은 걸 만드는 거예요. 아이폰이라는 걸. 그죠? 내가 그걸 뭔가 그래서 이제 돈을 만든다. 이 돈을 만들려면 뭐를 만들어야죠? 새로운 가치. 그죠? 그게 상품인지, 그게 뭐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가치를 만드는 거고,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자연적일까요? 인위적일까요? 자연적인 것도 있고, 인위적인 것도 있는데, 점점 인위적인 게 많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누구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느냐, 줄어드냐는 하나만 보면 되죠. 전통적으로. 뭐죠? 공급. 그죠? 공급량이 늘어나면 뭐예요? 수요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사고 싶은 사람은 10명인데 팔려는 사람이 20명이면 당연히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가격이 왜 떨어지죠?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떨어지는 거죠, 가치가. 근데 살려는 사람은 10명인데 팔려는 사람은 1명이야.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죠? 경매에서 많이 보죠. 경매. 그죠? 그 경매에선 누가 이겨요? 그죠?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미리 예측을 했다라는 점에선 자연적인 거고, 수요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는 뭐예요? 인위적인 거고. 그 마케팅은 이걸까요? 이거죠. 예를 들어, 오늘인가? 오늘일걸요?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 12월
셋째 주가 둘째 주에 13일 날 뭐예요? 금요일 날? 50% 60% 대형 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거지 순이익을 높이는 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냈죠. 오늘 뉴스 보니까 11번가 대박 쳤다고 하는데 매출이 대박을 친 거지 이익이 대박을 치진 않았을 거예요. 자, 가장 수요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사람이 수요라고 했지만 결국 이거는 마케팅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책을 읽어보면 좋은 마케팅이란 좋은 수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수요를 만들어내는 사람, 즉 디맨더, 마케터 같은 얘기거든. 예. 근데 이 사람은 제품의 매력, 그 다음에 제품의 감성,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다 아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자, 아까 얘기했죠. 돈. 이 돈이 뭐예요? 수요를 촉진하는 인자예요. 그죠? 이 돈이라는 건 원가가 얼마나 안 돼도 뭐예요? 이 원가가 200원밖에 안 되려도 실제적으로 가치는 10,000원이죠. 왜요? 그렇죠. 그렇게 정했다? 그렇게 뭐 했어요? 상호?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줄어드느냐는 누가 관리하죠?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써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고. 어떻게 한번 걸어드리죠?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죠? 돈이 너무 시중에서 안 들어와서 뭐예요?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 하면은 뭐예요?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은행에 있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죠? 지금 왜 금리를 안 올리죠? 지금 금리 동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이라는 뭐예요? 기름을 계속 떼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게 돈을 계속 정부에서 발행을 하는데 뭐예요? 그놈의 돈은 돌지 않고 어디론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거든. 왜요? 사람들이 돈을 풀 만한 뭐가 없어요? 투자 띵이 없거든. 자, 그동안은 그 띵이 뭐였죠? 그죠? 부동산이었죠. 민간한텐. 그죠? 기업은요? 기업은 이제 투자를 했죠. 시설 투자를 하던, 아니면 제품 투자를 하던. 투자를 하면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면 뭐요? 당연히 투자라는 게 뭐겠어요? 100원 투자해서 1,000원 나오게 하는 게 투자지, 100원 투자해서 100원 나오면 그건 똔또이자. 자, 수요란 뭐냐? 수요. 쓰인다라는 거예요. 요긴하게. 자,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예요. 자, 욕구. 디자이어. 자, 어떤 재화, 자, 상품, 돈, 용역은 뭐죠? 서비스. 자, 어떤 서비스를 일정한 가격으로, 그죠? 사려고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말을 하고, 영어로 하면, 제가 덕테이프를 얘기했어요. 이거의 디맨드가 뭐죠? 수요가? 네. 이걸 덕테이프라고 그래요. 덕테이프. 원래는 가장 쓸모가 없는 테이프였거든요. 박스 포장, 또 납치, 그죠? 전쟁 다칠 땐, 특별히 살이 쪄가지고 피 셀 땐. 보세요. 덕테이프가 왜 덕테이프냐면 용도가 되게 많아서 그런 거야. 그죠? 뭐 망가졌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것도 덕테이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가장 쓸모가 없는 거였는데 수요를 만들어주니 뭐야? 팔리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게 있죠. 여기 써있잖아. 얘네들이 뭘 만드는지.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는 언제 많이 쓰이죠? 여기에 이제 투명한 거죠. 그죠? 또요? 얘네들 3M이 만든 희대의 작품이 있죠.
수요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딱 붙지 않는 접착제. 포스트잇. 그죠? 처음에 포스트잇은 실패한 작품이었어요. 왜요? 딱 붙지 않고 뭐요? 이거 슬쩍 잘 떨어진다고. 근데 좋은 점은 하나 있었죠. 뭐죠? 때도 자국이 안 남아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메모. 어떤 이런 걸로 만들어냈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수요를 이걸 또 마케팅이라고 말하면 또 마케팅이에요. 디맨드, 영어로 디맨드라고 하는데, 일단 insi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죠? 주장하다, 요청하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야? 막 갖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디맨드. 두 번째, attempt, 시도하다. 이 사람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상당히 배짱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배짱이 두둑해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 수요가 아니라 필요한 수요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desire, 욕구.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욕구가 있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선을 보면 맨 아래가 생리적 욕구가 있고 맨 위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그렇죠? 대기업들은 대부분 여기 와 있죠. 이마트, 그렇죠? 여기가 바로 의식주의 문제거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욕구. 이건 뭐라고 하죠? 니즈라고 불러. 니즈. 필요. 자아실현은 이게 이제 디자이어지. 이제 조금 더 남들보다 멋있어지려는 욕구.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 어디 시장이 커요? 밑에 욕구죠. 그 다음 expect, 기대하는 거. 기대하게 만드는 거. 아이폰 이번에 내년부터 구글 글라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돼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요새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입는 컴퓨터, 기대를 만들어내면 수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require. 그죠? 필요한 거. 예를 들어, 요새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대학교에 가려면 토플 성적을 require해요. 그죠? 많은 기업들이 스펙을 require해요. 그죠? 부동산 중개를 하려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require해요. 그죠? 이 require가 뭐예요? demand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challenge, 도전하는 거죠. 그죠? 뭐에 도전하는 거죠? 기존의 용역과 서비스에 도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삐삐에 도전했죠. 그죠? 삐삐는요? 일반 유선 전화에 도전했죠. 그래서 뭘 만들어냈죠? 기대. 앞으로 컴퓨터가 통신기기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기대가 된다면 뭐야? 디맨드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게 바로 니즈. 어떤 게 강할 것 같아요? 니즈가 강해요. 왜? 누가 그래요? 존중을 받고 자아실현의 니즈가 더 강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말 하거든요. 비전이 없어도 한 달은 살아요. 그죠? 수익이 없으면 한 달 살기도 어려워. 꿈이 없으면 일주일은 살아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 그죠? 물은 일주일만 안 먹어도요. 죽어요, 죽어. 그죠? 자, 이런 니즈, 실제적으로. 근데 이런 니즈는 되게 기간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해요. 진입을 하려면. 그 얘기는 뭐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이쪽에 들어와서 많이 싸운다고. 실제적으로 이쪽은
많이 그냥 필요한 거니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왜 사람들은 요새 BMW 6 시리즈를 사려고 할까요? 아니죠. 뭐, 당연히 고급 차니까 그러지만 요새는 5 시리즈가 뭐예요? 사람들이 BMW 많이 타요. 왜요? 과시? 세금이 싸져서? 아니야. 가격이 싸져서. 옛날보다. 또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늘어서. 그렇죠? 리스로 살 수도 있고, 렌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다 보니 뭐예요? 없던 뭐가 생기죠? 디자이어가 생겨나죠. 그래서 지금 640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5 시리즈가 많이 늘었어요. 5 시리즈가 늘다 보니까 BMW 5 시리즈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부자들은 난 너와 달라 라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5를 올라오면 그들은 6으로 가고, 그들이 6을 올라오면 그들은 7로 가고, 그들이 7로 올라가면 걔네들은 롤스로이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40이라는 게 5 시리즈를 기존에 탔던 사람들에 대한 디자이어를,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이어를 만들어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5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BMW는 홀수는 대중용, 짝수는 대중용이라기보단 그 사이에서 약간 스타일리시. 그래서 짝수는 쿱. 쿱이라는 게 뭐냐면 엉덩이가 짧고 본넷이 긴 형. 그래서 훨씬 더 어때요? 스포티룩을 갖고 있는 룩. 가격이 비쌀 거예요, 쌀 거예요? 당연히 비싼 거죠. 왜요? 그들의 그런 디자이어를 충족시키려고. 그죠? 자, 수요와 공급의 문제예요. 공급을 늘리면 수요는 늘어나죠. 그죠? 공급이 늘면 수요가 늘어나요. 근데 어느 임계량을 넘어가면 뭐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집이 많아지니 뭐야? 당연히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 물량이 없으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 집값은 내려가는 거죠. 요거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걸 자유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들어와서 뭐야? 뭐 예를 들어 지금 정부에서 전세값이 많이 폭등하니까 수요 조절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집을 매매로 유도하려고 하죠. 매매로 유도하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취등록세를 인하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지만 뭐예요? 사람들은 그걸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부동산 정책 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읽어보면 취등록세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집에 대한 뭐예요? demand, expect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소유에서 체험으로. 그죠? 그게 뭐죠? 집을 렌트한다는 거예요. 그죠? 한 집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행복보단 그 집에서 그냥 체험함으로써 얻는 행복. 임대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 수요 증대의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첨부하는 것도 있고. 첫째,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가격이에요. 그렇죠? 가격을 늘리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뭐야? 그러니까 지금 외제차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야?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수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차값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리면 뭐야?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못 사니까 뭐가 또 강해지죠? 디자이어. 그렇죠? 부자들의 뭐야? 디자이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국산차하고 수입차는 이렇게 볼까요? 국산차, 현대자동차가 비싸졌어요? 싸졌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현대자동차 차값은 비싸졌고요. 외제차는요? FTA 효과로 떨어졌고요. 그러니 요 경계선을 사람들이 넘나가는 거지. 그죠? 게다가 뭐야? 차를 사는 할부라는 여러 가지 리스라는 제도가 여기다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은 뭐예요? 수요가 떨어지니 현기차는 새로운 수요를 어디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았어요. 자동차 팔아지니 안 망가져? 잘 만드니 안 망가져? 그래서 애프터 시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AS 시장. 그죠? 애프터 마켓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를 타고 현대 수리점에 가면 순정품이라는 게 있어요. 순정품. 현대 모비스가 만든. 사람들이 무슨 욕구가 있죠? 이 미국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갖고 있고, 많이. 그리고 그 자동차를 되게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8%가 미국에 자동차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있대. 네, 그 정도로 뭐예요? 자동차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 자동차에 부품을 갈아주면 순정품을 갈아주고 싶었겠어요? 싼 걸 갈아주고 싶겠어요? 좋은 걸로 갈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순정품이라는 그 제품의 이름이 개인 카딜러들의 시장을 다 없애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그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을 하죠. 가맹점 형태로 운영을 하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이 애프터 시장도 열렸고, 지금 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왜 들어왔어요? 아니, 유럽이나 미국은 자동차 포화 시장이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수요를 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해외로 가는 거예요, 해외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으로 어디로 가요? 베트남, 미국,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또 들어오는 거고. 그죠? 새로운 뭐를 찾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게 어떤 발전하기 위해서 글로벌리제이션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글로벌리제이션이 논의돼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성장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완전 저성장이 돼버렸거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그죠? 자동차도 뭐예요? 탔던 거 타요. 몸이 아파도 뭐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낸 기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건강검진이라고요. 그죠? 건강검진을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봤죠. 의사들은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으로 사람을 보다가 아픈 사람은 치료를 했고 안 아픈 사람은 아플 때까지 기다렸죠. 근데 아픈 사람의 시장이 포화가 되니 다른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뭘 했어요? 사람을 아픈 사람과 아플 사람으로 나눴다고요. 전제가 바뀌었죠. 다 아플 거라고요. 결국. 그러니 너네들은 아플 거니까 안 아프는 게 좋은 거죠. 보세요. 가끔 텔레비를 보면 대장암 발병률이 최근 5년 동안 8%에서 22% 총 4배서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느껴요? 이야, 대장암 많이 걸리는구나. 그게 잘 보면 걸린 걸까요? 아니면 옛날에 몰랐는데 질병을 처음부터 잡아내는 기술이 늘었을까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여? 많이 걸리나 보다 해서 뭐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엄마의 바다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고소영이 딸내미로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자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드라마가 뜨면 암보험 가입률이 팍 는다고. 왜요? 그죠? 그런 게 만들어지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PPL 같은 개념이죠. 자, 그 다음 가치가 있어요, 가치. 아파트 매매 가격,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는 수요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집에 대한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되죠.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는. 여기서 산다라는 게 buy가 아니라 live. 집을 사는, 하우징하는 방법이 바뀌죠. 하우징.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죠? 하우징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매매와 수요와 공급자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 수급 불균형이냐, 아니면 뭐야? 집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동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죠. 혹은 또 이거도 볼 수 있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 뭐야? 당연히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것도 있겠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야? 아파트 구매에 대한 가치는, 구매 수요는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니까 동시에 뭐가 올라가요? 전세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해요. 시장은 언제나 제로를 추구한대, 제로. 올라가면 어딘가는 내려가고, 어디가 내려가면 어딘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줄었다라는 건 남자가 늘었다라는 거고, 남자가 늘었다라는 건 여자가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많이 표현도 하더라고요.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요와 공급을 비주얼로 표현하면 이거죠. 태극처럼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줄어들고, 계속 얘가 뭐예요? 균형을 맞춰서 간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자, 아파트 같은 경우 이랬고, 정부가 집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고 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새 나오는 그러니까 집값을, 그러니까 수직 증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직 증축을 해가지고 뭐야? 작은 부지에다가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뭐야? 삶의 퀄리티는 떨어지거든. 자, 1인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뭐야? 1인 주택 많이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오피스텔 같은 집 많이 짓는 대신 뭐야? 집이 그만큼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많이 안 만들고 집 만들다 보니 뭐야? 언제나 거기는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문제가 돼요? 자동차가 될 데가 없다 보니,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1인 가구가 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3인 가구에 살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근데 1인 가구가 살 집이 없으니 1인 소형 오피스텔을 늘리자 이거야. 그러면 그걸 늘리다 보면은 당연히 건물을 지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경기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모든 건설사가 무슨 조그마한 미니 집만 많이 졌어요. 근데 당연히 100명 사는데 조그마한 집이 느니 뭐야? 1000명이 사는 거죠. 벌집이죠. 벌집. 닭집이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뭐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야? 그 조그마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한 거야. 왜요? 젊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차 살 돈이 없겠죠. 근데 역으로 보면 뭐야? 젊으니까 차를 사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야? 이만큼, 그러니까 50가구가 사는데 100가구가 살게 됐으니 한 집당 뭐야? 차가 있으면 100대를 주차하는 뭐야?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 주차장은 어차피 얘네들이 뭐야? 차가 없을 테니까 그거는 수요를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차가 많으니 뭐야? 차를 댈 데가 없으니 어때요? 길거리다 되겠죠. 길거리다 되면 뭐야? 당연히 딱지를 뜨겠죠. 그럼 딱지를 맞지 않으려면 뭐야? 유료주차장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유료주차장의 수요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유료주차장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뭐죠? 또 다른 데서, 야, 주차장 하면 돈 번대더라. 그죠? 근데 땅이 없죠.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요? 아니, 한 20평에 200대를 집어넣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자동차를 이렇게 들어서 올려버린다고. 그럼 어떤 수요가 일어나죠? 당연히 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뭐야? 오작동도 일어났으니 뭐야? 오작동에 대한 뭐야? AS 수요도 일어나겠죠. 그럼 자동차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뭐야? 사람들은 또 차를 사겠죠.
계속 빙글빙글 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은근히 뭐야? 새로운 수요가 생긴 게 바로 땅콩주택이라는 거야. 게다가 어떤 수요랑 얘가 접목이 됐을까요? 마당을 갖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뭐야?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내가 여기서 뛰든 말든 뭐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콩주택이라는 세후가 만들어진 거고, 저는 이런 게 더 대세라고 보거든.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올리면서 뭐야?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봤어요. 우리 집이라는 놈은요, 집을 뭐 예를 들어 100평에다가 아니 1000평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요. 그럼 당연히 짓는 거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죠. 콘크리트도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고 하면 땅이 100만 원, 1000만 원이야? 그럼 여기다가 100명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땅이 1000만 원이고 이거 짓는데 500만 원이야. 그럼 1500만 원이 원가죠. 그러면 이걸 얘는 1500만 원에 팔지는 않겠죠. 얼마에 팔까요? 3000만 원에 정도에 팔았다고. 그럼 뭐야? 집을 짓고 뭐야? 두 배치기 한 거죠. 그죠? 그럼 사람들은 와 이렇게 산 거 아니야 여기서.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어요? 그동안 건축 회사는 개발 상승 비용을 먹었죠. 이제 땅을 그냥 맨 땅을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일어나는 개발 상승 비용을 먹었고, 이 사람들은 여기 살다 보면 뭐야? 내가 이 집에 살아요? 그럼 내가 500만 원 냈어요? 한 5년 살다 보면요. 그래서 뭐 800만 원 늘었어요. 그럼 300만 원에 대한 뭐예요? 수익이 생긴 거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건 지가 상승률이라고 해요. 왜? 실제로 여기에 이 100평의 땅에 500명이 살면 100 나누기 500이거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지가가 오른 거라고. 그죠? 왜냐면 내가 여기 아파트 산다라는 건 땅 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 건설회사는 당연히 개발 비용을 먹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지가 상승률이 먹었고, 그래서 뭐야? 아파트가 계속 지어진 거야. 그렇죠? 근데 아파트가 안 팔리기 시작하니 뭐예요? 건설회사는 개발 이익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어놨더니 안 팔리는 거야. 그럼 개발 이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개발 이익을 볼 수 없으니 못 짓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야? 기존에 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뭐야? 땅이 안 오르니 뭐야? 지가 상승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뭐야?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계속 이거에 대한 수요를 만들려고 정부에서는 양도금,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겠다, 더 짓게 해주겠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수요가 뭘로 가요? 저는 새로운 주거 하우징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 대표적인 게 땅콩주택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콩주택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집이 좁아. 집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시장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캠핑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그렇죠? 요새 캠핑 정말 많이 하죠. 캠핑 시장이 만들어지니 당연히 뭐예요? 캠핑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심지어 노스페이스는 캠핑복을 교복 시장으로도 연결했거든. 그죠? 당연히 캠핑 시장이 막 캠핑 등산복이 하니까 어떤 수요가 만들어질까 이제? 난 더 이쁜 거 입고 싶어. 그죠? 나는 더 뭐야? 따뜻하기만 돼? 더 멋있고 더 뭐도 잘 되고 뭐 고텍스를 입고 뭐를 입고 뭐를 입고 하면서 뭐야? 또 여기에 또 새로운 차별화적인 수요가 있죠. 차별화도 일종의 뭐야? 새로운 디맨드거든. 디맨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또 뭐예요? 야, 또 어느 쪽에서 캠핑카를 사야겠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 보면 싱글일 땐 못 타요. 싱글일 땐 투도 같은 거 타도 돼.
아반떼 같은 거 탄다고요. 그러다가 결혼하면. 결혼할 때도 계속 타. 그러다가 언제 바꿔요, 차? 애 생기면 바꾸죠. 왜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뚜벅이로 살다가도 아기가 생기면 차를 사요. 왜요? 언제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니까 뭐예요? 그리고 애 바리바리 안고 뭐예요? 내가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막 버스나 막 이런데 막 애 앞에 안고 막 둘째 뭐 하고 막 버스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안쓰럽거든. 그렇죠? 그래서 차를 산다고. 그리고 애가 크면 그때 무슨 차를 살 것 같아요? 아니 애를 낳으면 당연히 애 때문에 차를 사죠. 그죠? 어떤 수요가 늘어요? 어떤 수요? 큰 차가 아니라 그땐 안전한 차. 그렇죠? 그래서 우리 뒤에다가 붙이잖아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기를 태우려면 뭣도 있죠? require. 어떤 수요가 늘어나죠? require. 베이비시트. 그렇죠? 베이비시트 안 하면 불법이거든. 그렇죠? 그럼 또 베이비시트도 사야죠. 근데 애가 크고 둘째가 나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산타페 같은 걸로 가는 거야. 애 셋 나면 뭘로 가요? 애 셋 나면 뭐 카니발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걸로 갔다가 뭐야? 이제 애들 장가가고 뭐 하면요? 다시 부부만 타는 대로 이렇게 자기 니즈에 따라 수요가 계속 바뀌니까. 근데 요런 수요는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상관이 없었거든. 이렇게 수명 주기와 상관없이 뭐야? 캠핑 족. 그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게 만들어지면 뭐야? 당연히 이것만 전적으로 툰업하는, 개조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자동차라는 게 어마어마한 뭐예요? 자동차 시장 하나 안 좋아지면 대부분 연관된 모든 비즈니스가 수요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동차 말고 또 비슷한 거 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까 자본주의라는 기차가 계속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열차의 메인 엔진이 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달려야 되잖아. 설국열차처럼 계속 달려야 된다고. 멈추면 뭐야? 뭐 불경기니 뭐 다 죽게 생겼다니 막 돈. 저는 요 메인 엔진이 TV라고 생각해요. TV. 네. 집집마다 테레비를 갖다 놔서 뭐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혼하는 이유는 테레비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아니, 옛날 사람들은 깨끗해야 뭐야?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아는 여자에서 자기 딴의 재고로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죠? 김태희 같은 애들은 본 적이 없잖아. 같은 라이프 틀에 안에 없으니까. 근데 테레비를 딱 쓰면 뭐야? 뭐 여자분들도 막, 남자가 막, 복근에, 막 잘생기고, 매너 있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자분들 막 드라마 보면 막 빠져들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류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잖아. 일본에서. 그 한류의 주 공로자가 누구예요? 배용준이 아니라 일본 아줌마들이요. 가끔 일본 아줌마들이 와서 막 배용준 만나러 막 비행기 타고 막 아줌마들끼리 오는 거 보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뭐야? 일본에 누구 좋아한다고 뭐 일본에 무슨 육기상 좋아한다고 아줌마들이 모아서 육기상 사랑해 하면 남편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예, 그러겠죠. 근데 일본은 왜 그럴까요? 일본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가 세져요. 그래서 황혼이혼이라는 것도 여자가 주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은 점점 기가 세져 가고 있고 남자들은 평범해져 가고 있거든. 어떻게 보면 좀 더 약화돼 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배용준이 좋아. 그래서 내가 배용준을 가가지고 막 오빠 막 해. 그래도 남자가 뭐라고 못한대요. 왜요? 그렇게 잘못하면 이혼당하니까.
그래서 아줌마들이 뭐예요? 한류 문화에 대한 뭐예요? 첫 번째 디맨더들이었다고. 그죠? 아줌마들이 와 배영준 뭐 겨울휴가 너무 좋아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딸내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애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한류를 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문화 개방을 했을 때 누가 제일 걱정했을까요? 한국이 걱정을 했다고. 일본 문화가 들어왔다가 한국 문화 뭐야? 끝장날까봐. 그래서 일본은 문화를 열라고 그랬고, 문화 개방하라고 그랬고, 우리나라는 끝까지 뭐야? 미국은 열어도 뭐야? 한국은 안 열라고 막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뭐야? 양쪽을 개방해서 뭐, 우리나라도 일본의 뭐, 유명한 가수 그룹 뭐, 안전지대 막 이런 애들 막 들어와서 한때 뭐야? 저 중고등학교 때 일본 애들 막 그룹 애들, 유명한 애들 있었거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양국의 문화를 개방하니 뭐예요? 전혀 수요 예측하는 사람들이 수요 예측한 것과 전혀 빗나갔죠. 오히려 뭐예요? 일본 문화를 한국 문화가 잠식을 시켜버렸고, 일본 문화는 한국에 들어와서 뭐야? 맥을 묻혀버렸거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야? 가부장적인 게 있거든. 그죠? 근데 일본은 뭐야? 이미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그러니까 한류가 일본 가가지고 시장 다 쓴다라는 거죠. 보세요. 수요 예측이 그만큼 뭐예요? 어려우면서도 또 예측 불허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수요라는 건 결국 뭐야? 사람이 뭔가 원하는 건데 사람 마음이 뭐야? 워낙 변수가 많아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좋다가도 뭐야? 오늘 어떤 일로 확실한 죄를 벌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개 물 쏘고 날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수요 예측. 그러니까 어떤 배용준이라는 게 겨울연가가 똥 떨어졌어요. 그럼 뭐야?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수요는 이 수요를 만들고 이 수요는 이 수요를 만들고 이 수요는 이 수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이걸 던지는 거고, 예측한다라는 건 뭐죠? 여기서 예측하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 수요를 예측할 땐 언제나 이 5가지를 잘 보면 수요 예측이 쉬워요. 일단 무조건 패션. 아까 등산복. 결국 사람들이 캠핑을 가서 뜬 거는 뭐예요? 패션이었다고. 그죠? 그 다음 뭐죠? 건강. 사람들이 캠핑을 가지 않고 그동안 뭘 갔어요? 우리나라. 등산을 갔다고. 등산 왜 갔죠? 건강하려고. 그래서 등산을 많이 가서 열린 시장이 뭐죠? 헬스. 관절염이야. 등산은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요, 내려올 때 관절을 많이 다쳐요. 그거 등산 해보셨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뭐야? 왜 힘든지 아세요? 올라갈 때 힘 되게 많이 썼잖아. 내려올 때 뭐야?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고. 그때 뭐야? 조금만 잘못하면 삐끗 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런 것 때문에 또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졌죠. 그게 뭐죠? 지팡이. 등산 가다 보면 스키 타듯이 뭐야? 폴 잡고 가시는 분들 있죠. 그죠? 자,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뭐야? 테크놀로지. 그죠? 뭐, 고어텍스. 땀을 뭐야? 빼주고, 그 다음에 마르게 해주는 뭐 그런 섬유 기술이 발달하는 거고,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뭐야? 하우징.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무조건 집에 나가는 거야. 그죠? 주말에는 아빠가 캠핑카 데리고 나가는데 집이 굳이 뭐예요? 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뭐 이런 하우스의 변화. 그 다음 뭐야? 푸드, 코펠. 그죠? 요새는 뭐 이런 것도 있거든. 아빠가 뭐야? 요리해주는 어떤 거. 그리고 요새는 뭐, 글램핑이라고 하죠. 글램핑인가 뭔가? 텐트인데 호텔급으로 서비스해주는 거. 왜? 텐트 치고 자면 불편한 거 있잖아요. 뭐야? 씻는 거. 그죠? 근데 뭐 글램핑인가 뭔가는 텐트인데 그 안에 양변기 다 있고 샤워 시설 다 있고. 그죠? 럭셔리 텐트. 보세요. 디자이어가 만들어. 너는 일반 텐트에? 나는 뭐야? 럭셔리 텐트 할래. 그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셋값이 올랐다라는 게 바로 어디로 올까요? 캠핑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전세를 올랐을 때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만 보는데
캠핑을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전셋값이 올라가지고 뭐예요? 어떤 사람은 코페를 가능할 것 같아요. 전셋값 올랐는데 코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박 2일을 보면서 이미 텐트 시장을 떴을 거를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읽히고,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아무리 네가 읽어도 뭐야? 네가 두둑한 배짱이 없다면 뭐야? 진행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근데 강사님, 예. 겨울 연가를 만들 때 그게 그렇게 한류가 할지는 몰랐잖아요. 몰랐죠. 그 옆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그 옆에 파급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죠. 이제 해놓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전략도 예. 강사님처럼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저는 예측을 못하잖아요. 못할 수요. 일반인들, 그러니까 마케터들도 제가 전략 강의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야? 누군가 기획을 할 수도 있겠는데, 한류는 우연이라는 게 더 많아요. 우연이라는 게. 뭐, 지금에서야 일어났으니까 어쩌기 때문에 한류가 더, 이런 예를 들어, 박근혜가 이길지 문재인이 이길지도 그것도 못 맞추잖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정치평론가처럼. 그죠? 사후 분석을 하는 거지. 그죠? 사례가 있으면 분석을 하는 거지. 그 예전에 예측을 하는, 예측을 하는 걸, 수요 분석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학자는 뒷북을 치고요. 그 기상청 사람들처럼 맞추려고 한 미래학자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뭐야? 헛소리를 하고요. 제 생각엔. 경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야? 수요를 어느 정도 보고 30%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뭐야? 자기가 나머지는 메꿔버린다고. 예를 들어 연예인을 쓰던 뭐를 쓰던 하면서 그걸 뭐라고 할 거야? 그 수요를 그 정도의 사람의 니즈가 30%밖에 없는데 그걸 80%까지 끌어올리는 걸 뭐라고 해요? 그 수요를? 프로모션을 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촉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촉진시켜버린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연습해보는 거야. 내가, 요새 오늘 북한에서 누구 숙청했잖아. 장성태 숙청했잖아. 그게 커피 시장에 연결이 될까? 예를 들어, 장성택이 해가지고 미국이 해서 압박을 해서 대북 공세가 더 될 것이다. 이거는 너무나 뻔한 시계열이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장성택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중국 해가지고,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더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이제 대박 친다라는 거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수요는 당연히 뭐예요? 공급이 늘어나니 수요도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뭐야? 예를 들어, 우리가 배팅을 해도, 이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다음 월드컵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도박사들이 내기를 했거든. 누가 이길 거냐고? 누가 1등 할 거냐고? 세배치기가 뭔지 아세요? 대면 세배. 아르헨티나가 이길 거다. 그래서 세배치기. 도박을 하면 대한민국 110배치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되게 되면 거기다 돈 건 사람은 뭐야? 110배를 먹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희박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덜 걸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4위 했을 때 뭐야? 아무도 예상을 못 했다라는 거지. 그죠? 아무도 예상을 못. 그러니까 그거 맞췄으면 그 사람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경마를 하는데, 경마 해보셨어요? 경마 하다 보면은, 경마 걸 때 거기 말 분석하는 차트 팔잖아. 천둥번개, 몇 점 매스, 몇 점 매스 나오는데, 희박한 애 있잖아요. 근데 걔다가 올인했어.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만 얘기하고 쉴게요. 경륜장 아세요? 경륜장이, 이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경륜장에 가면 사이클을 막 하잖아. 그러면 거기도 다 포트폴리오가 있잖아. 맨날 1등 했던 애, 2등 한데, 이렇게 잘 보면, 경륜장은 언제나 애들이, 요렇게 뛴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올챙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1등이 있고 뭐야? 2등분이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꼴등분이 있잖아.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야? 여기다 걸어. 1등이 될까? 그러면 여긴 돼도 뭐야? 배당이 되게 작지. 많이 걸었으니까 덜 먹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걸면 뭐야? 여기 안 걸었으니까 얘가 되면은 여기 애들이 다 잃으니까 이만큼 얘가 다 먹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언제 얘가 1등 하는지 아세요? 제 친구가 옛날에 경륜장에서 일하는 애가 있었는데 이거 알려줬거든. 비 오는 날 여기서 막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한 놈이 미끄러지자. 그럼 월르르 무너진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1등을 하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뭐야? 사람들이 또 이쪽에다가 많이 건대. 그래서 그런 외부 변수를 없애려고 저기 광명에다가 뭘 지었죠? 돔 경기장을 지었다고. 즉 뭐야? 천장이 있어가지고 비가 이 경기에 영향을 못 미쳐. 그것도 일종의 뭘까요? 그 비라는 변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뭐야? 예측하는 게 좀 더 쉬워진 거지. 그러나 재미는 좀 없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성택이를 숙청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캠핑 시장이 쑥으로 들었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남북 관계가 악화돼서 숲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뭐야? 군대가 훨씬 더 통제를 많이 하고 검문 검색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뭐야? 캠핑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뭐야? 거기다가 뭐 몇 명 예를 들어 사고로 죽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익스펙트 하기가 어렵지.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럴 수도 있겠다 해서 철수했어. 그런 일이 났어. 그럼 걔는 이제 대박 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요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 그 다음 고통과 문제도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죠. 핸드폰 깨지니까 뭐야? 방탄유리. 아세요? 핸드폰 위에다가 유리인데 훨씬 두꺼운 필름을 갈고 걔 이름이 더 웃기죠. 방탄유리라고 그래요. 근데 유리가 아니거든. 필름이지. 그죠? 자, 이런 거. 아이링이라고 아세요? 그죠? 이게 뭐죠? 응. 이렇게 놓고 보거나 아니면 뭐야? 핸드폰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아까는 떨어뜨리면 액정 깨질까 봤는데 이거는 뭐야? 손가락에다 반지처럼 딱 끼고 이렇게 보면은 뭐야? 안 떨어지니까. 이것도 뭐죠? 그러니까 화면이 커지면서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 책에서 고충지도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수요가 한다라는 거죠, 또. 이케아는요, 불편을 팔아요. 네가 갖고 가고요? 네가 가서서 만들어요. 근데 왜 수요가 일어나죠? 그거만큼 뭘 내려줘요? 이케아는 가격을 내려줘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하고 내가 굳이 이걸 뭐라고 하죠? 이케아가 말하는 걸 DIY라고 하죠. 오케이? Do it yourself. 오케이? 감성과 스토리도 수요를 만들어요. 감성과 스토리 중에 제일 잘 만들어낸 이걸 가지고 수요를 제일 잘 만들어낸 회사가 어디죠? 애플이에요. 애플. 이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애플이 밋밋한 컴퓨터 회사에서 뭐야? 패셔너블하고 재밌고 퍼니한 컴퓨터 회사로 바뀌게 된 첫 번째 작품인 아이맥이에요. 그 아이맥 이후로 뭐야? 감성. 그죠?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그냥 트랜지스터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나는 이게 이렇게 변한 거죠. 그죠? 요게 이렇게 변한 거고, 옛날에 I love school 기억나세요? I love school은 어떤 수요를 만들어냈죠? 잊혀진 추억. 초등학교 때 내 짝. 그죠? 그래서 누가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I love school이 만들어낸 건 불륜 시장이더라. 오케이? 이거는 근데 왜 사라졌죠?
수요는 한 번 만들어지고 책에서 나오는데 한 번 만들어졌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수요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계속 덮는단 말이야. 이제 한마디로 다 만났단 말이야, 이제. 이제 알룸스쿨 해서 이 사이트로 해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친구들? 없어요? 저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만나봤는데 재미없더라고. 왜 재미없을까요? 처음엔 신기해. 왜요? 이야, 이 얼굴에 늙었는데 초등학교 때 얼굴이 있어.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할 말이 없어. 왜요? 할 말이 없는지 아세요? 생활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그때 선생님 막 어쩌고 그랬잖아. 그게 너무 재밌어. 근데 이게 뭐가 안 돼요? 계속 만나야 되는, 우리가 만나서 같이 술을 먹고 놀아야 되는 뭐예요? 어떤 디자이어가 안 나오는 거야. 디맨드가 계속 창출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기업들은 수요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 그 수요를 계속 이어가려면 뭘 만들어야죠? 계속 뭘 해야 돼요? 혁신해야 된다고. 그죠? 왜?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있죠. 파워포인트 쓰시죠. 그럼 2004 파워포인트, 2010, 2015 이렇게 계속 볼륨업 하죠. 왜 그럴까요? 지루해하지 말라고. 자, 계속 똑같다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심심해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컴퓨터 언어, 프로그램 언어 보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어렵죠.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래. 왜요? 다른 걸로 갈아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파워포인트 되게 익숙한데 굳이 내가 그 애플에서 말하는 걔네 쓰는 거 있잖아. 무슨 노트라는 거. 그걸로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뭔가 새로운 걸 학습한다라는 디맨드가 쉽지가 않거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습에 대한 디맨드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뭘 찾아요? 효도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빨리 다른 수요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걸, 언제나 기업은 수요를 쫓아가는 것보단 수요를 뭐야? 창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폰이 그동안 계속 승승장구했던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이렇게 말해요. 소비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라. 소비자들을 떠받고 다니면 수요를 일어나고 만들려고 한다고. 일어나고. 솔직히 뭐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전기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전기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핸드폰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니거든요. 핸드폰이 만들어져서 우린 썼고 우리는 써름으로써 고통이라는 걸 갖게 됐죠. 어떤 고통이에요? 연락을 안 하면 뭐예요? 전화하면 바로바로 안 받으면 짜증나고 왠지 핸드폰을 안 갖고 오면 뭐예요? 불안한 것 같은 거죠. 링크, 차라리 요새 누가 그래요? 지갑은 놓고 와도 뭐예요? 핸드폰은 갖고 와야 된다. 링크, 이건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 햄버거 먹을 때 이렇게 세트로 먹자. 왜 이렇게 먹는지 아세요? 햄버거 가게는 요걸로 남기는 게 아니라 요거와 요걸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만 시키면 비싸요. 왜? 햄버거만 시키면 비싸다고요. 왜요? 햄버거만 시키면 여기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 근데 세트로 시키면 얘는 싸지고 얘가 비싸진 거야. 그래서 세트 메뉴가 훨씬 뭐예요? 그러니까 얼뜻 보면 많이 줘서 싸 보이죠. 근데 그게 더 얘네들한테 좋은 거죠. 우리 피자 먹을 때 요새 피자 먹을 때 짬뽕이랑 먹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뭐 새로 있대요. 근데 원래 피자는 뭐랑 먹죠? 음료수? 그죠? 콜라랑 먹죠. 이것도 뭐야?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아니 코카콜라하고 피자헛이 처음으로 공동 프로모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맛을 뭐야? 그래서 뭐야? 비 오는 날 전 먹고, 그죠? 비 오는 날 막걸리에 이런 것들이 뭐야?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야. 괜히 뭐 예를 들어 11월 11일 날 뭐 먹어요? 빼빼로 이런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수요 방아쇠라는 건 뭐냐? 이건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방아쇠라는 건 이제 수요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요를 이 저자는 수요 방아쇠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촉진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뭐 캠핑을 한다 하면 촉진을 확 시킨 게 뭘 것 같아요? 1박 2일 같은 거? 이런 게 수요를 만드는 이 역할을 아직도 많이 하는 데가 뭐예요? 미디어예요, 미디어. 그렇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 책에서 많이 하는 집카라는 게 있어요. 집카. 이게 뭐냐면 차를 시간당으로 빌려가지고 쓰는 시스템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뭐야? 차를 써가지고 그만큼 쓴 거에 대한 비용만 낸다. 근데 이게 처음에 수요가 되게 안 만들어졌대요. 이 책에서 나오는 처음의 사례인데, 근데 어떻게 수요 방아쇠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집카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근데 여기 가고 싶어? 그러면 수요는 이거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돈도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사봤자 뭐예요? 차는 매번 세우는 또 주차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때 차를 써가지고 여기 갈 때마다 뭐예요? 차를 빌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를 빌려 쓰려면 일단 집카 이 시스템이 많아야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 집카를 빌리는 게 여기야. 이런 불편해서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의 수요를 많이 만들어 놔야 집카가 많이 만들어져야 집카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놔야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한 도시만 밀집적으로 집카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얘네들이. 왜? 전국 미국에다가 집카를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을에다가만 정말 이렇게 어떤 집이건 5분 내에 뭐예요? 집카 서비스 주차장으로 가서 집카를 빌려다가 차를 쓰고 갖다 놓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딱 밀도 있게 한 동네만. 그럼 이 동네에서 뭐야? 이 동네 사람들은 뭐예요? 야, 집카가 이렇게 내 주변에 가까이 있으니 뭐예요? 차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야? 와, 집카 대단한데? 하면서 뭐야?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뭐야? 다른 동네도 야, 그럼 우리도 도입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1000만 명이 집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방아쇠라는 거죠. 이케아는 뭘로 방아쇠를 당겼죠? 이케아는 가격으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의 가격을 뚝 내린 다음에 뭐예요? 내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가 배송비 줄이고, 그죠? 갖다가 뭐야? 완제품을 줄이고, 네가 조립하고 네가 갖고 와라. 대신 뭐야? 더 이쁘고 싸게 해줄게. 그게 이제 세계적인 이케아를 만들어낸 방아쇠였죠. MSN의 방아쇠는 뭐였을까요? 익스플로러에다가 다 탑재를 시켜버린 게 방아쇠였고요. 카톡은요? 핸드폰이 방아쇠였죠. 그죠? 핸드폰이, 그 MSN 같은 경우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게 방아쇠였고, 공항 패션이라고 아시죠? 그죠? 많은 패션,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출국을 하거나 귀국을 할 때 뭐예요? 공항을 꼭 거치죠?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룩을 하고 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나갈 때 뭐예요? 기면아 뭐 들어올 때 나갈 때 그때 스폰을 하죠. 그게 또 뭐야? 패션의 방아쇠, 공항 패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야? 자동차가 많아지고 애들이 키워야 되니까 이런 수요가 만들어진 거죠. 아딸. 아버지와 딸은 지금 상당히 많아요. 몇백 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건 방아쇠가 뭐 있을까요? 진정성이라는 방아쇠.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떡볶이는 1972년에 문산 튀김집에서 시작했고, 그러다가 2000년 11월에 시집간 딸과 사위가 기존 튀김에 떡볶이와 빙수, 김밥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서 금호동에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시집간 딸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시집간 딸이 만드는 떡볶이니까 얼마나 뭐예요? 함부로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 수요의 방아쇠가 이게 많대요. 마케팅 기법이 아니라 뭐예요? 진정성. 진정성이라는 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뭐. 그래서 아까 고려대학교 뭐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뭘까요? 진정성이죠. 그렇죠?
이건 뭐가 방아쇠였더니 아시죠? 2마리 준다고요. 그죠? 이건 뭐죠? 가격 하락이에요? 아니면 제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가격 하락이죠. 그죠? 호기심이라는 방아쇠를 당겼죠. 남자한테 1,050분. 참 좋은데,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자, 그럼 제가 하나의 사례로 오늘은 이 와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했던 걸 한번 이렇게 좀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와인 시장의 미래와 수요 촉진 방안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와인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수요가 만들어졌죠? 처음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수요는 어떤 지식인들,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약간 와인 먹는다라는 어떤 문화? 그게 일단 방아쇠를 당겼고요. 그 다음에 대중으로 촉진시킨 건 뭐예요? 칠레와의 FTA 체결로 인해서 와인 시장이 뭐예요? 엄청나게 싸진 거예요.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와인 10,000원이면 사거든요. 그죠? 와인 10,000원 얼마면 사거든요. 근데 방아쇠는 그거였어요. 근데 와인 시장은 포화가 돼서 더 늘어나질 않아요. 왜? 사람들은 와인은 어떨 때 먹는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생일 아니면 좀 고상을 떨 때, 소주같이 그냥 뭐예요? 취할 때도 먹고, 뭐 가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와인을 먹으면 막 취하는 사람 이런 거 하고 약간 우린 어색하단 말이야. 그렇죠? 막 와인 먹으면서 막 세상에 막 근데 와인 먹으면 얘가 건강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아니, 어떤 술? 소주를 들고 있잖아, 소주. 그죠? 소주 먹으면서, 내가 상사한테 말이야, 막 이런 거 이제 와인을 먹으면서 이게 머리에 안 박혀 있거든. 네, 이때 제가 이제 강연을 해드렸던 게 주제가 SNS를 어떻게 와인 시장에 방아쇠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거여가지고 오늘 디맨드와 비슷한 내용, 맥락이 비슷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는 건데 일단 SNS와 와인은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와인을 먹는 시장과 SNS를 이용하는 유저들은 뭐예요? 좀 다른 사람일 수가 있거든. SNS. 옛날 와인 1.0에선 유통망을 제일 그게 수요를 만들어냈고 2.0에선 뭐야? 와인 랭킹. 이거 볼까요? 어떤 와인이 제일 맛있고 뭐 이런 랭킹 서비스. 왜냐면 2.0 시대만 해도 뭐야? 와인 먹는 사람만 먹었다라는 거야. 근데 와인 3.0에선 뭐야? 오피니언 리더들,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와인이 조금 더 대중화된 거고, 그럼 와인 4.0은 뭘까요? 완전히 대중화로 가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와인도 보면 이렇게 디맨드가 막혀요. 일단 X는 뭐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B는 뭘까요? 존재성이 있는 거예요, 존재. 와인이 왜 존재성이 있었죠? 소주가 아니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뭘까요? 디맨드 트리거. 방아쇠가 바로 차별화예요. 차별화를 해야만 존재성이 보이거든. 이거 뭘까요? 그러니까 와인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뭘로 차별화하려고 하냐면 맛보다는 뭐야? 태그. 그러니까 와인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쁘게 그러니까 소주랑은 다르게 뭐야? 그죠? 되게 이걸 라벨이 되게 이쁘다고요. 라벨이라고 하죠. 해부는 뭘까요? 어떤 와인은 더 건강에도 좋고, 어떤 와인은 뭐야? 피를 해주고, 이런 어떤 펑션적, 기능적인 거 아니면 밸류적인 거. 듀는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나를 아끼거나, 백세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백세주는 뭐야? 술을 먹으면서도 몸을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게 백세주죠. 이거 뭘까요? 보세요. 라벨지를 이렇게 벗겨내면 뭐가 돼요? 봉투가 돼서 봉투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로 가지고 뭐야? 사람들에게 새로운 디맨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보세요. 이렇게 라벨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름도 써가지고 해서
자기가 선물도 할 수 있고, 이건 뭐죠? 어떤 선물용 라벨, 선물용 와인. 그러니까 먹는 와인이 아니라 선물용 와인으로 간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쓰겠고, 우리 조교기 같은 거 있잖아요. 조교기는 원래 어떤 디맨드였냐면 많이 걷고 발이 통통 붓는 뭐 그런 사람들의 디맨드 때문에 만들었는데 안 팔렸어요. 왜요? 물을 갈고 물을 다시 바꾸고 워낙 귀찮아서. 그래서 근데 조교기는 어떤 쪽으로 수요가 더 많이 열렸을까요? 어버이날 효도 선물. 근데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 부모님들한테 선물 많이 하는데 결국 뭐야? 부모님도 귀찮아서 안 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 미는 뭘까요? 효리주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소주 있잖아. 처음처럼을 딱 하면 여기 라벨에 효리가 이렇게 효리주라 있는데 그 라벨을 딱 해가지고 소주잔 아래다가 효리 사진을 딱 이렇게 붙인대요. 그러게 먹으면 효리가 이렇게 보이잖아. 효리주라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이 효리가 있는 건데 요거 때문에 상당히 뭐야? 매출이 올랐대요. 예.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와이프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프린트해서 뭐야? 매드 하우스 와이프라서 미친 주부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야? 사람들이 그 라벨지, 그러니까 이 와인은 라벨지에 대한 마케팅이 많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뱀파이어. 이건 어떤 퍼니적인 요소를 좀 집어넣은 거죠. 왜? 뭐에 착안한 거죠? 와인은 빨갛다라는 거에 차별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와인을 배달하는데 뭘 바꿨죠? 병을 바꾼 거죠. 이 병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 애들 있잖아요. 주류에서. 앱솔루트 보드카. 앱솔루트 보드카라고 링겔병으로 술병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카 회사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뭘까요? 이건 어떤 거죠? 어떤 디맨드를 만들어냈죠? 보세요. 라벨지 하나를 줬는데 입, 눈, 코가 다 따로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컬렉션. 보세요. 이거는 와인을 먹는 게 아니라 와인을 자가 어떤 세트로 이렇게 옛날에 못난이 형제 막 이런 것처럼요. 애들 우리 과자 같은 거 보면 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 애들 그 카드 먹으려고 과자 먹는 경우 있죠. 그죠? 전혀 새로운 디맨드를 만들어냈고 뭐 이렇게 톤이 이렇게 얘네들이 다 친구야. 여러분 전혀 다른 수요잖아요. 자, 이건 뭘까요? 선물용. I love you. 이건 뭐죠? 뭐 프로포즈 하거나.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펜을 줘요. 펜에다가 여기다가 뭐 이게 약간 써지는 거야. 라벨지에. 뭐 사랑해, 결혼 축하해 이렇게 쓰면 뭐야? 좀 새로운 디맨드가 만들어지죠. 수요가.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와인을 여기다가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쭉쭉쭉쭉 먹고 다니는. 이건 뭘까요? 오바마 재임, G1, G2 기념 와인. 이건 뭐야? 리미티드. 이런 건 뭐 하죠? 컬렉션. 이런 거. 그러니까 딱 1000개만 만들어서 팔기. 코이그 시스템 뭘까요? 이건 뭘까요? 우리 와인을 많이 사 먹으면 그 와인을 먹은 양만큼 뭐예요? 아프리카에다가 똑같은 양의 생수를 공급하겠다라. 이건 뭐죠? 사회공헌적 디맨드. 그렇죠? 그리고 뭐야? 야, 너 이렇게 아프리카에 깨끗한 생수를 주는 걸 참여해라. 그러니까 와인 먹는 걸 뭐라고 해요? 지구 살리기, 가난한 사람 돕기라는 디맨드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Feel good. 먹으면 뭐예요? 와인 먹어서 좋고, 아프리카 애들에게 신선한 물 줘서 좋고. 자,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와인을 많이 하냐면, 뭐 이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보세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안 나오네. 이거는 뭐냐면, 이 맥주잖아요. 근데 맥주인데, 이 맥주를 어떤 그 만드는 그 레시피 있죠. 레시피를 SNS로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레시피를 보고 집에서 뭐야? 맥주를 DIY처럼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라는 걸 어떻게 보면 기성품에서 뭐야? 사람들이 참여해서 요리처럼 만들어 주려고 해서 그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영상이 안 나오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얼마큼 넣어서 뭐야? 파인 블루, 맥주를 만들 수 있다.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해요. SNS를 가지고 하우스 맥주라고 하시죠. 자기네들이 맥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집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걸 공유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맛있다라고 한 맥주를 뭐야? 이 회사에서 직접 기성화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기존의 맥주보다는 훨씬 더 뭐야? 새로운 어떤 소비자가 만든 맥주가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맨날 먹던 거 먹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 뭐 최간의 족발 하면 뭐야? 거기 맛있다면 그 사람이 가게를 내기도 하지만, 어떤 손맛이 좋은 사람들한테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색다른 맛이 나올까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다가 공개를 하고, 사무엘 애덤스라는 회사가, 그리고 애들이 뭐야? 자기만의 비법도 막 올리고.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건 아이폰에서,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나오는 어떤 앱, 이건 옛날 거예요. 이런 모드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뭐야? 맥주 만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죠? 애플 아이폰이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그런 어떤 프로모션 해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고, 이렇게 재미적인 요소. 이건 뭐냐면 되게 유명해요. 와인 라이브러리 TV라고 게리 메이너체그라는 사람이, 우리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소셜 칼리지라고 저기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 블로그에서 자기 혼자 생쇼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생쇼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와인 같은 걸 자기가 먹어보고 뭐야? 이거 맛있다, 뭐하다. 이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방대하게 만들어 놔서 자기가 자기 블로그를 와인 라이브러리 TV라고 만들어 놨는데, 얘가 오피니언 리더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 하면 뭐예요? 쫙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와인 회사들이 뭐야? 얘를 스폰한다고. 이렇게 만들어도 주고. 그래서 얘네들이 뭐야? 얘가 이렇게 와인 하나 보고 뭐야? 오늘 와인 너무 맛있고 하고 하면 뭐야? 트위터 231개, 75개 하면서 뭐야? 새로운 디맨드를 만들어내죠. 이 사람들만고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들. 이 사람은 뭐야? 자기 이름으로 robertparker.com에서 뭐야?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어떤 와인을 정말 잘 먹는 사람들이 뭐야? 맛있다라고 하면 뭐야? 사람들이 맛있는지 알고 먹는다라는 거죠. 소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왜 소주는 진로하고 매콤 돼서 만들지만 와인 같은 경우엔 주류법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골라 먹는 어떤 게 있죠. 이런 거 골라 먹는 재미로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회사가 어디예요? 베스킨라빈스. 향수도 제일 그렇죠. 이렇게 스톤브룩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자, 보세요. 이거는 뭘로 만들었을 거예요? 페이스북용 전용, 트위터 전용 와인. 자,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뭐야? 와인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자기가 한다. 이러면서 또 어떤 수요도 만들어내죠? 자기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수요도 만들어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또 뭐를 해요? 책을 내고, 강연을 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그게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시장이죠. 이건 뭘까요? 인포그래피로 와인 쫙 있으면 너한테 맞는 이런 와인들 이렇게 체크해서 먹으라는 거. 약간 뭐야?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이건 뭘까요? 와인으로 게임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한 와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바로 이제 와인 트리거, 방아쇠들. 와인에 대한 뭐야?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 이건 뭘까요? 이게 와인을 이렇게 따르는 걸 뭐야? 하나의? 뭘로 만들었죠? 세계적으로 뻔한 그 스프를 예술로 끌어올린 워홀이라는 작가가 있었죠. 통조림. 이게 딱 통조림 통 하나 그래가지고 그걸 예술로 끌어올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와인을 따를 때 와인이 막 퍼지는 거 있죠. 이런 것만 그라비티로 그려가지고 뭐예요? 하나의 예술로 끌어들이면 예술 시장의 디맨드가 일어나죠. 이렇게. 여기다가 뭐야? 글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광고라는 디맨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인포그래피. 개척가, 그럼 SNS를 통해서 와인 주류 시장의 개척이 가능한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새로운 주류 시장이 되려면 3년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본 헤비 유저들이 받쳐줘야 되는 캐시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와인은 그러니까 와인 시장이 커지려면, 디맨드가 커지려면 와인 바에서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 와인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일 잘한 음료 회사가 어디예요? 집보다 편한 카페라는 컨셉을 만든 스타벅스가 있죠. 판매가 아닌 인지로. 이건 뭘까요? 사람들한테 언제 와인을 먹는다라는 인지를 강화해주면 사람들은 먹어요. 사람들은 지금 너무 와인은 스페셜한 나이에, 스페셜한 날에, 스페셜한 사람들과 고상 떨면서 뭐예요? 먹는 거라고 생각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 와인 먹고 취한다라고 하고 그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와인의 디맨드는 일어나겠죠. 또요. 와인의 새로운 용도를 아까 말씀하신 꽃꽂이병. 또 아까 말한 와인병을 컬렉션해서 멋진 장신구로 만드는 거. 혹시 캡슐 커피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커피가 있는데 이렇게 캡슐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커피 이렇게 해서 캡슐 따가지고 하면은 캡슐 커피 있어요. 캡슐 커피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만한 이렇게 캡슐에 담겨 있는데 다들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 걸리니까 캡슐 커피로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모르세요? 캡슐 커피라고? 이만한 캡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꼭 프린통처럼.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디맨드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요거를 커피 머신 기기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뭐야? 딱 하면은 커피가 여기가 똑같으면서 커피가 나오는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편한데도. 그래서 어떻게 디맨드를 했냐면 프린터 전략이랑 똑같이 한 거예요. 프린터가 어떻게 그 디맨드를 일어나는지.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처음에 팩스밀리는 하나도 안 팔렸대요. 팩스가. 왜 안 팔렸을까요? 보낼 데가 없어서. 그래서 팩스의 디맨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팩스 기계를 보급해서 싸게. 그 다음에 돈은 뭐야? 팩스지로 돈을 벌었다고요. 옛날에는 팩스지라고 마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종이를 넣자. 왜 종이가 마리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A4 종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왜요? 요 종이로 돈을 벌었거든. 마치 프린터를 보급해서 잉크로 돈을 번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까 캡슐 커피도 캡슐 커피가 안 뜨니까 뭐야? 캡슐 따먹는 기계를 보급했어요. 싸게. 그리고 그만큼 손해보는 걸 뭐야? 여기 가격을 올렸다고. 왜? 이 기계가 있으면 여튼 사 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서 먹은 그 캡슐 껍데기 있잖아. 그걸 가지고 캡슐 그거 파는 프랜차이즈들 인테리어를 하게 했어요. 그럼 인테리어를 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줄어들고 그걸로 했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한테 와 캡슐 커피 멋있다. 왜? 색깔이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 이것 또한 일종의 마케팅이자 디맨드죠. 자, 처음부터 판을 크게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뭘까요? 글로벌 시장을 많이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보면 와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와인에 집어넣는 게 새로운 디맨드가 일어날 거라는 거고 지금 기존 시장이 이 정도 있다면 잠재 시장, 와인에 대해서 뭐예요? 잠재 시장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특히 제일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되게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와인 시장은 안 열리는데 지금 이제 막 술을 먹고 시작하는 애들이 뭐야? 소주를 먹는 게 아니라 와인을 먹고 취할 수도 있고 와인 먹고 난동 부릴 수도 있고 이런 인지가 많아진다면 근데 걔네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쪽은 더 비싸야죠. 왜? 기존에 시장이 있으니까. 새로운 용도를 개발을 해야겠죠. 그죠? 그죠? 낯익은 것과 접속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주와 와인 타먹기? 기억나세요? 레몬 소주? 오이 소주? 사과 소주? 많았잖아요. 딸기 소주? 그죠? 파인애플 소주? 엄청나게 많았어요. 펀과 접목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와인병,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너가 걸렸어. 이런 것도 옛날에 있거든요. 병 돌리기. 이렇게 만들어내고, 교육하라, 선점하라, 이건 뭘까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자꾸 이런 활용도를 줘야 되는 거고, 분리하라,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와인 이꼬르 사교, 이거를 너무 붙여있다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을 언제 먹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먹어요. 왜요? 와인이 음식 맛을 돋궈준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음식에도 와인을 조금씩 계속 넣거든요. 그러니까 술이자, 리콜이자 얘네들은 양념 재료로도 쓰는 게 와인이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거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제 싸이월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릴레이션십이 강하다니까 사람들은 술을 먹는 게, 어떤 술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떤 회식, 지금 연말이니까 그죠? 연말에 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연말에 모임이 많아서 술을 많이 먹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와인당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먹는 사람들만 먹다 보니까 그쪽에 시장이 몰려서 레드오션 된다라는 얘기고, 이 와인21.com 딱 보면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잘 보면 이제 자꾸 뿌리려고 SNS랑 이렇게 접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래서 와인 시장이 커지려면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와인이 허브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허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 있고 똑똑하고 한 사람들의 센터가 아니라 그런 사람과 안 그런 사람들의 허브. 그래야 훨씬 더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보는 거고, 이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제일기획에서 해가지고 크게 상도 받은 건데, 지하철 가면 이거 보신 적 있죠? 지하철 이렇게 기다리면 나 이마트 오늘 들려야 되니까 거기 기다릴 때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하게 되면 집에 왔을 때 배달. 그죠? 그러면 이 안전 스크린을 뭘로 본 거예요? 이마트에? 진열대로 본 거죠. 이것도 새로운 주문을 촉진시킨 거죠. 그래서 3년 정도가 이런 새로운 디맨드를 만들어낼 때 3년 정도 지나면 구축이 되는데 그 전에 다 아직 굳지 않는다라는 거고, 되게 조직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수평으로 그룹화라는 건 뭘까요? 자꾸 다른 분야들과 이렇게 엮어야지 맨날 수직적으로 가격 더 비싼 거, 얘네들은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이 아니고, 실제적인 보상을 해라, 이건 뭘까요?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했을 때 고객이 얻는, 아까 그렇게 해서 지하철에서 주문을 했어요. 집에 왔을 때 딱 와서 기다리면 어떤 보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화를 해야만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적인 수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디맨드라는 책을 가지고, 이 책은 기존의 마케팅 책을 많이 봤던 분들에겐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이 저자 에이드리언은 이 마케팅은 여러 가지 쪽에 있는데 일단 수요를 미리 예측한다라는 거.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활용도가 높은 건 그 원 있죠. 그 원을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수요를,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 확신 속에서 용기가 싹 트면 접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2014년이죠. 2014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기획 실무 강의를 할 때도 은근히 되게 중요하게 말을 하는 게 그 목표라는 거예요. 자,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목표를 어떻게, 사람들은 목표 설정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데 목표 설정이 되게 어려워요. 예. 목표는 골드지만 성취는 어치브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느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또 다음 책에는 또 하버드 와튼 스쿨에서 알리는
그러니까 MBO라고도 하죠. 기업에서는 이 목표 성취, 달성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해서 이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또 2014년을 시작함으로써도 이 목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기 위해서 골이라는 책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 전에 이 책을 읽기 전에 한번 볼 책은 제가 또 골이라는 책을 그 전에 했었어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